플라이업 보이라는 작품을 알고 계신가요? 이 작품은 만화가를 꿈꾸던 고등학생 오다 H로의 첫 작품입니다. 악당의 행동 이유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라는 평 이외엔 작품에 대해 알려진 게 없죠. 30점 만점에 18점, 15살밖에 안 된 소년에게 굉장히 후한 점수입니다. 점프 편집부는 보는 눈이 있거든요. 2년 뒤 이제 막 고3이 된 오다는 원티드로 데즈카상 준입선을 하게 됩니다. 플라이업 보이에서 불과 2년 만에 만화가가 된 것입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단편을 그리며 자신의 목표인 주간 소년 점프 연재를 향해 정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오다는 류마가 나온 몬스터즈를 끝으로 2년간의 작품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공백기를 갖게 된 이유는 점프 편집부 때문이었죠. 원피스 매거진 3호에서 그 당시 영대 편집자였던 쿠시마 씨와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오다가 2년간 얼마나 트레이닝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어째서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오다 군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기준을 잡았으니까. 오다는 2년 동안 설정화를 가져가는 족족, 캐릭터가 없다며 퇴짜를 맞고 새로운 얘기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오다는 많은 설정화를 그렸지만 플라이업 보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이 설정화가 30년 만에 공개되었습니다. 몬스터즈 애니메이션 DVD의 부록으로 말이죠. 2년간의 퇴짜 설정화들은 훗날 원피스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은 설정화들이 언젠가 원피스에 접목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가능성을 같이 천천히 살펴봅시다. 포워드는 대놓고 원피스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몬키 디 파오, 루피와 이름이 거의 똑같네요. 직업은 도둑입니다. 반다나의 모양은 일본 도둑들이 즐겨 쓰는 보자기와 문양이 일치하죠. 그리고 이 문양은 악마의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오도 루피처럼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고무처럼 늘어난다는 것이죠. 파오는 이 능력을 고무나무 정령 메리에게서 빌려 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추정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각 만화의 설정화 단 한 장만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추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의 코멘트 또한 현재 원피스와 이런 게 비슷하네요 정도로만 적혀 있기 때문에 나머진 독자의 몫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설정화들을 보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게 정답일지도 모르니까요. 포워드는 나무꾼 소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무꾼, 정령, 악마의 열매의 기원은 여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추후에 원작에서 더 많은 근거가 모인다면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드와 용과 10인의 도적에는 기사단장 샹크스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랜드는 루피랑 완전히 동일한 외형을 갖고 있죠. 그리고 랜드는 전 기사단원이었으며 기사단은 용기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랜드의 용은 크루크라는 이름으로 일가경입니다. 그리고 싶었던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 단편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용이 줄무늬인 것은 에머와 용의 영향을 받았어요. 샹크스라는 이름의 기사단장도 나옵니다. 샹크스도 삼각용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설정화를 토대로 세워볼 수 있는 가설은 오로잭스노의 거대한 알의 정체입니다. バカな新世界での四皇赤髪とカイドウとの小競り合いはつい昨日のこと。その当人がもうここに。 샹크스의 배 레드포스호는 외관상으로 봤을 때 써니호처럼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평범한 범선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단 하루 만에 신세계에서 레드라인을 넘고 마린포드에 도착한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날아서 오는 것이죠. 이 알에서 태어난 것이 용이고 그 용이 배를 잡고 레드라인 위로 날아서 왔다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베가펑크는 인공으로 드래곤을 만들었죠. 이 드래곤의 혈통인자는 어딘가에는 분명히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레드포스호의 뱃머리는 용 모양입니다. 설정화에서 용기사단 단장이었던 샹크스는 과연 원피스에서도 용과 함께 할까요? 코르노는 사이보그 현상금수배자에 대한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미 원피스에 많이 가까워져 있다고 작가 코멘트에서 오다는 말합니다. 코르노는 이탈리아어로 불이라는 의미인데 이 울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쫓기는 자의 이야기이므로 조금씩 원피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르노의 조연들 중엔 이미 원피스에 녹아들어 있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도그라는 캐릭터는 캡틴 크로의 원형으로 보입니다.
개에서 고양이가 된 것도 재밌는 점이네요. 그리고 우리는 모모라는 캐릭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마의 머리띠를 보면 영락없이 모모타로가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모모타로 설화는 해군의 모티브죠. 강에서 빨래하던 할머니가 떠내려온 큰 복숭아를 건져 갈라보니 아기가 나왔고 그 아이를 모모타로라 이름 짓고 길렀다. 성장한 모모타로는 오니를 퇴치하기 위해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받은 키비단고를 가지고 떠나 개, 원숭이, 꿩을 동료로 삼아 오니가시마에서 오니들을 물리치고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다. 모모타로 설화처럼 그대로 흘러가진 않겠지만 코비가 해군의 모모타로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적 측의 모모타로는 모모노스케가 있는데 이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고 계시겠죠. 다른 작품들과는 다르게 이 작품엔 테마가 적혀 있습니다. 테마, 사람을 믿자,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친절함의 이야기. 이 테마와 다른 설정화, 화이트킹을 섞으면 초파의 이야기가 됩니다. 유키 오토코노 치가 나가레르 오토코노 하나시, 즉 서린의 피가 흐르는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撃たれたのか。早く血を止めには死んじまうぞ。大丈夫だ、助けてやる。雪男だ、撃ち殺せ。逃がすな。やっちまえ。撃て。お前何者だ？人間には見えねえな。そうか、最近噂の雪男ってな。俺を誰だと思ってやがる。おい待て。俺は決してお前を撃たねえ。俺の名はドクターヒルルク、医者だ。 이 밖에도 그레이트 소드맨이라는 작품도 있으며 류마의 무사도, 류크의 기사도라는 컨셉은 조로와 상디로 전해졌다는 작가 코멘트도 있습니다. 설정화들 위주로 소개했지만 이 책은 오다와 영대 편집자 쿠시마 씨의 인터뷰가 대부분입니다. 정식 발매도 하지 않아 일본어밖에 없지만 원피스를 좋아하신다면 책을 사서 설정화들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이 책이 아니라도 원피스 공식 가이드북은 꽤 많습니다. 원피스 매거진이나 원피스 레드, 그린, 블루 같은 책은 쿠팡에서도 판매 중이니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 변경을 찾는 것도 그로 인해 오다가 무엇을 감추려는지 유추하는 것도 꽤 재밌거든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가설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